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 발견했어요. 역삼동에 있는 부림주택이라는 건물인데요. 예. 그 건물 안에는 그 보수단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컷일베 이런 그 말하자면 여러 단체하고 뭐 주소들이 집산지구나. 예, 집산지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게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 그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그 갑자기 그 광고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예. 벌써 좀 되니까 차은택이 했던 그 광고회사에는 광고회사들이 또 몰려 있어요. 네, 막 그런 거하고 또 약간 스타일은 비슷한데 그걸 더 비슷한 거 알려줄까요? 옛날에 그 MB가 주가 조작 사기 사건 할 때 BBK, LK 그렇죠. 이런 게 다 한 건물 하나 한 회사 안에 있었어요.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유주는 하나, 네. 그다음에 지침을 받는 것도 하나. 다만 이게 여러 개의 얼굴로 변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비용을 줄이면서 네. 가성비를 높이면서 하나에 묶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은 같이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건물 그 공간에 대해서 사실 먼저 부림주택. 붙어 있어요. 딱 부림주택 뭐 명칭 자체도 좀 예.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그 실태만 보도를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몰려 있다 거기. 예, 몰려 있다 정도였어요. 뭐 그 이상으로 보도를 하진 못했어요. 확인되는 과정에 꼭 보도를 해야 할 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메일 한 통이 도착해요. 메일 한 통이 도착해서 내가 이러저러하게 활동을 했는데 예.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받은 이메일은 A부터 Z까지 너무 논리적으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아닌가? 예,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예를 들면 뭐 Z 중에 뭐 F라든가 G라든가 이렇게 악의가 빠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제보자들은 제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도 약간 흥결도 있고 앞뒤도 좀 안 맞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뭐 완전히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이것을 입증 딱 고리 하나만 찾으면 이게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고리 하나만 찾으면 모든 양태와 형태가 다 드러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고리를 풀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제대로 풀기 위해서 하 기자를 한겨레 21로 발령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기사가 무척 중요한 게 이게 2007년 사건이거든. 2008년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 2012년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2017년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이 시점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구를 듣는 분들이 저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하지? 이러고 이거 흘려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12년하고 2013년, 14년 원세훈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럴 때 우리가 뭘 우려했었냐면 원세훈 문제, 사이버 사령부 문제 할 때 기무사 사령관 부르고 국정원장 부르니까 심리 전담반은 계속 운영하겠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네. 저 XX들 정말로 계속 이런 심리 공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다. 예. 그리고 이 모습은 민관과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을 묶어갖고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면서 묘한 모습으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예. 이 우려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SNS 상으로 자기들을 퍼질 수 있는 촉수까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대선은 어떤 영향을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하여튼 MB 때 만들어진 여론조작 시스템이 계속 지금 진행 활동하고 중이다. 있다. 이게 지금 발전하고 공도사님 말씀하신 강조점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김성욱이라는 예. 그 지금 현재 한국자유연합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TV조선이라고, 예. TV조선에 장성민 씨가 시사탱크라는 걸 진행할 적에 예. 거기서 장성민이 지 마음에 안 들게 질문한다고 네. 생방송 중에 그 마이크 빼던지고 나갔냐. 그래서 유명해졌거든. 그리고 장성민이 당황할 정도로 네. 굉장히 강골이고요. 예. 네. 근데 그 강골.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 우익 단체를 결성해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젊어요 나이도. 예, 나이도 젊습니다. 나이도 젊고요. 지금 40대 후반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이 사람이 흔히 마스터라고 자기들끼리 부르거든요. 마스터. 마스터로 중간에 있고요. 국정원 직원이 이 마스터를 통해서 20대 3명, 30대 3명 정도로 알파팀을 꾸려요. 근데 이 6명은 6명만의 조직이 아니라 적을 때 6명, 많을 땐 그보다 좀 더 많고 알파팀만 있는지 베타팀만 있는지 알파부터 오메가팀까지 있는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알파팀에서 보건데 더 많은 것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조직이 딱 하나만 드러난 것이지 그 이상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은 하고 있고요. 점조직으로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서로 몰라도. 예, 사이버사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 국정원이나 사이버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촛불 집회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여론을 펴라. 누구를 비판해라라고 내용을 내려보내거든요. 원세훈 원장의 그 무슨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원장님 말씀 그런 식으로 내려보내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블로그도 만들고 예를 들면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게 2008년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 조직으로. 12월 이후서부터. 예, 12월 이후서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대한테는 25,000원, 30대한테는 5만 원 한 건당 그렇게 책정을 해서 돈을 줬고요. 근데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이죠. 예를 들어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건을 올릴 때마다. 그리고 야, 돈 되네 그거? 그리고 기사를 하나 댓글을 하나 올릴 때마다요? 댓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만 해도 혹시 벌써 10년 전이니까 감안하실 거예요 아마. 그 아고라 게시판이 어떻게 유명을 했냐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글을 올리면 자기가 글을 올려라. 네, 아하.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될 만한 원글을 올려라. 그렇죠. 그럴 때 하나에 올리면 예. 20대는 25,000원, 네. 30대는 5만 원. 예. 나 그거 그때 연락했으면 하루에 100개씩 올렸을 텐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 심지어는 그 100개 올리면 500만 원 아니야 하루에. 그러니까요. 예, 20대, 30대라고 하니까 그냥 뭐랄까 취업도 못한 백수인 신세인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20대, 30대가 지금 현재도 그 우파 성향, 극우 성향의 매체에 기자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의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그 내용만 지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클릭수를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국정원에서 내려보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국정원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국정원은 학교 그리고 원장은 교장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교장님께 이런 건 보고했다. 그리고 좀 비유도 저렴하게 들었다. 근데 학교에 하고 이런 것을 협의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죠. 학교는 교도소가 학교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네. 뭐냐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학교를 가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네요. 근데 정말 그때도 어떻게 이런 주제까지 했을까라고 좀 놀랄 만큼의 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한다든지요. 천판사. 예, 천판사. 왜 천판사에 대한 공격을 했냐면 그게 천정배 대표 딸이에요. 그렇죠. 네, PD 수첩 그 광우병 PD 수첩 보도한 것을 고소하니까 극우 단체에서 고소했고 그게 무혐의로 끝난 거 아니에요? 무혐의라기보다 그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천정배 대표의 딸이고 그래서 편향됐다라고 하면서 이중으로 예를 들면 이 재판 자체를 폄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MBC 이 PD 수첩을 다시 한번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글들을 여러 곳에 올리면서 이제 논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올려요. 왜냐하면 이게 댓글을 달리면서 자기들 스스로 논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클릭수, 댓글 이런 것까지 검증을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아마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얘기가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성우 이 대표를 통해서 어떤 걸 진행을 하냐면 임의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보도됐죠. 예. 임의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각 말하자면 이 알파팀 팀원들한테 임의단체를 임의로 설립신고를 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자유연합 이런 거. 예, 한국자유연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이제 학교 측과 협의했다라고 해서 하는 이메일에서 등장하는데,
단순히 그냥 개인별로 올리는 그 글이 아니고 예. 이제 앞으로는 임의단체를 등록을 하게 해서 그 임의단체에서 월별로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진중권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강기갑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인가요? 뭐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다 세세하게 비판을 하도록 해서 단체 명의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김성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 극우 논객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그들의 포선망에 걸린 거네. 국정원에. 그랬는지. 걸렸다기보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걸렸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네. 국정원이 보기에 쓰기에 아, 그렇죠. 신뢰할 만한, 망으로 예. 쓰기 아주 좋은 신뢰할 만한 예. 인물이라 그러니까 딱 해갖고 접촉해갖고 알파 댓글 부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재미있어? 여론이 움직이네? 그러니까 키우기 위해서 야 이러지 말고 무슨 자유연합? 예, 한국자연합. 한국자유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사람들도 결집시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된 생태계, 예. 환경, 토양 속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 이걸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1인 시위하고요. 그러니까 시위나 집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게 실제로 어느 규모로 어떤 자금이 흘러가는 것까지는 추적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를 혹시 상상해 보시면 뭐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2009년, 10년, 11년 넘어오면서 각종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극우단체들이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1인 시위를 한다거나 단순히 집회를 하거나. 댓글 글을 통한 여론 조작 작업뿐만 아니라 예. 이쪽 진보 진영 단체나 민주개혁 진영 단체에서 활동할 때마다 그것을 발목을 잡아놓으려고 계속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시민사회에 대적할 만한 극우단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온라인에서 논객으로 활성하고 있었던 변모 씨, 뭐 이모 씨, 뭐 이런 분들은 그 망에 왜 안 걸리지? 불안해서 그랬나? 안정감이 떨어졌나? 글쎄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변모 씨요, 변아무개 씨 같은 뭐 이모 씨, 경우에는 뭐 이런 예, 여러 사람 인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돌죠. 예, 도는데 근거를 못 잡았습니다. 근거를 잡지는 못했죠. 근데 뭐 추정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분야가 있는 거지. 네, 분야가 이게 있습니다. 무슨 조직을 해서 시민단체처럼 활동하는 데가 있고 무슨 언론같이 만들어 놓고 언론처럼 활동하는 데가 맞습니다. 있고 예. 뭐 그런 거잖아. 학술단체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활동하는 데가 있고. 잡놈처럼 만들었고 잡놈처럼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결성을 하도록 한 거고요. 이 단체가 또 그냥 단체가 아니라 무한전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무한전진? 예, 실제로 노무현 패러디야. 예, 노무현 그 탄핵 때 예. 당시에 그 촛불 집회 반대를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요. 실제로 집회 때 4대 학법 집회 때 무대로 난입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그때부터 이미 유명한 그리고 백색 테러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한 것 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청년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결성된 게 아니고요. 그걸 이제 봐왔다고 봐야죠. 쭉 보면서 보고 진화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론전도 맡기고 단체도 맡기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 중에서 검증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2008년 1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돈을 대주면서 단체도 만들고 하는 이 작업이 여론전도 시작되고 여론전이 시작됐다. 예.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원세훈이 들었으면서 그렇죠. 이 작업은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그 합참의 원래 심리전이 있잖아요. 저희 최영욱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합참의 심리전의 심리전 기술도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무척 체계적으로 진행된 그렇죠. 건데. 나름 과학적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게 2012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물론 단순히 그냥 댓글 달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벌어진 심리전은 그냥 있었던 심리전이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본인들이 촛불 집회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한 그러니까 민관군이 동시에 동원이 된 나름 과학에 근거한 작전이었던 거죠. 자, 그럼 2009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오고 기조실장은 같은 그 정파 내에서도 국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조실장을 또 다른 파에서 넣고 다녀.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조실장이 왜냐면 국정원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렇죠. 국정원장이 기조실장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게 되면 전횡을 일삼을 수 있으니 국정원과 기조실장은 예를 들었고
당내에서도 A파가 국정원장을 임명이 되면 B파가 들어갔고 서로 일정 정도 긍정적 견제 관계를 만들어 놓거든요. 예. 근데 그때 국정원장도 원세훈이가 자기가 임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장도요. 기조실장도 예. 임명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국정원이 망가집니다. 그럴 때 그 국정원 직원들의 오래된 국정원 직원들의 이런 권고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 감옥 가면 내가 갈게. 그렇죠. 이렇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지 본인들이 알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이거는 국정원 밖의 민간인들을 움직이면서 했던 작업 아니에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소문이 돌았던 108조라든지 시발단의 어떤 시발단은 조금 그렇죠, 더 다른 그렇죠. 쪽이고 유사한 국정원의 지휘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점조직 셀들이 있으니 이것이 108개가 있어서 108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고 소문이 돌았죠. 우리 낙검수에도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내가 그 그렇죠. 멤버다. 네. 그 어둠 속에서 뭐 우리를 만나고 가고. 근데 유사해요 성격이. 예.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게 제가 박문진 이사 생활이 지금 5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이 앉으면 늘 하던 얘기가 그 고정적인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벤트로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항상 효순이 미선이 시위, 그다음에 광우병 시위,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는 PD 수첩, 그다음에 저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 본회의 생중계하는 장면, 예. 그리고 몇 가지 꼽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방송을 지네가 장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맞대응하는 매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나는 종편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파다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애국 시민 단체들은 행동력이 너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모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너무 열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거든. 인터넷에서 강세를 잡을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그러니까 그거 하던 짓들이 계속 보면은 쭉 이렇게 지금 하기자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런 체계질을 갖춰가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주타방이라고 그래. 주요 타격 방향. 그러니까 옛날 너희들이 용어가 나왔어요. 주타방이라고 말 실수가 나왔는데. 관계 없어요. 예. 왜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론 그렇죠. 조작 활동 작업을 하면서 주요하게 타격할 대상을 옛날에 예. 대학 다닐 때 썼던 뭐 주타방 아니 지들 말로는 좌파의 운동 방식을 예. 차용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MBC였어요. 더 중요한 건 예. 뭔 줄 알아요? 그 중에 자꾸만 이제 보수 우파의 이른바 이제 백수인 사람들. 예. 근데 거기엔 누가 또 있냐면요. 이제 이걸 나중에 다 고구마 줄기 엮듯이 끄집어내면 운동권이 있다가 취업 안 돼갖고 떠돌다가 누구 선배 하나가 야 너 할 일 없지? 댓글 달래? 이렇게 갖고 들어간 운동권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보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그때 제보를 받은 네. 거죠. 그래갖고 우리한테 제보를 놓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고 이걸 하고 있는데 운동권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때 했던 것을 역으로 여기서 써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들,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MBC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 여론 작업할 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회 그러니까 탄핵 날 국회 MBC의 국회 중계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서 9년 넘어오면서 그때 핵심이었던 게 뭐냐면 방송법이거든요. 방송법 당시에 야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전면적으로 여론전을 펴는데 MBC는 아마도 탄핵 당시처럼 그렇게 중계를 할 것이다. 너희들은 편파적이다. 민주당과 MBC는 관련돼 있고 너희들은 편파적 계속 이거를 여론전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법이 2008년에 통과됐어요. 2009년에 통과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8년부터 9년 사이에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서 근데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법 통과 MBC, 당시에도 그렇죠. MBC를 타겟을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MBC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운동권 말씀하시니까서 힌트가 뭐가 있냐면 원래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북한 민주화론자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일부 주력군으로 또 들어갑니다. 김용한 그 후손들, 예. 그래서 김용한 후손들, 홍진표의 후손들. 그래서 뭐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또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 중에 한 허현준 행정관이잖아. 맞습니다. 그 선수가 예. 어버이연합이랑.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 사람들끼리 어떤 인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요즘 국정원이 기획을 해서 네. 국정원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네.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개입하고 중간에 마스터를 통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여론 조작 활동을 하는 팀을 하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 이렇게 하고 재미를 봤어. 예. 여론이 움직여. 근데 2009년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이 팀과 별개로 국정원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대선 댓글 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요것과는 예. 별개 문제지만. 예. 그리고 그 팀들이 2012년에 대선에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대선 댓글 개입을 했고 예. 그러니까 모든 이 2012년 대선 때 여론 조작에 동원됐던 국정원의 노하우는 바로 이 모태 여기서부터 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원형이라고 봐야 하고 예. 그리고 이때 주제와 대상을 가리지 않으면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해가죠. 그리고 예를 들면 클릭수 조작 프로그램이라든가 검색어 순위를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본인들의 글이 베스트로 올라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요. 일테면 이런 걸 수 있겠네요. 저분들은 사실은 민간이기 때문에 그냥 꼬랑지 자르듯이 자기들이 모여서 단체 만들고 예. 아까 뭐 누구예요? 그 한국 자유연합? 예.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돈 흘러간 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찰로 갖다 주고 계좌로 꽂지 않으면 흐름을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저쪽은 언제든지 꼬리 자르듯이 잘라내면 돼. 근데 여기서 시뮬레이션하고 몰모트를 하면서 성공한 작품들을 갖고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움직이는데 여기에다가 그 투입돼갖고 했을 가능성도 높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일부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기도 한데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극우 매체라고 이제 보수 매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매체들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우리가 뭘 우려했었냐면 원세훈 문제, 사이버 사령부 문제 할 때 기무사 사령관 부르고 국정원장 부르니까 심리 전담반은 계속 운영하겠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네. 저 XX들 정말로 계속 이런 심리 공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다. 예. 그리고 이 모습은 민간과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 묶어갖고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면서 묘한 모습으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예. 이 우려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SNS상으로 자기들을 퍼질 수 있는 촉수까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하여튼 MB 때 만들어진 여론조작 시스템이 계속 지금 진행 활동하고 중이다. 있다. 이게 지금 진화 공도사님 말씀하신 강조점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김성욱이라는 예. 그 지금 현재 한국자유연합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TV조선이라고, 김성욱이 예. TV조선에 장성민 씨가 시사 맞습니다. 탱크라는 걸 예. 진행할 적에 예. 거기서 장성민이 지 마음에 안 들게 질문한다고 네. 생방송 중에 그 마이크 빼던지고 나갔냐. 그래서 유명해졌거든. 네. 그리고 장성민이 당황할 정도로 네. 굉장히 강골이고요. 예. 네. 근데 그 강골. 네, 2008년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 2008년 조직으로. 12월 이후서부터. 예, 12월 이후서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대한테는 25,000원, 30대한테는 5만 원. 한 건당 그렇게 책정을 해서 줬다. 돈을 줬고요. 근데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이죠. 예를 들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건을 올릴 때마다. 그리고 야, 돈 되네 그거? 기사를 하나 댓글 하나 올릴 때마다요? 댓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만 해도 혹시 벌써 10년 전이니까 감안하실 거예요, 아마. 그 아고라 게시판이 어떻게 유명을 했냐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글을 올리면 자기가 글을 올려라. 네. 아하.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될 만한 원글을 올려라. 그렇죠. 그럴 때 하나에 올리면 예. 20대는 25,000원, 예. 30대는 5만 원. 예. 나 그거 그때 연락했으면 하루에 100개씩 올렸을 텐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하네. 어? 심지어는 그 100개 올리면 500만 원 아니야 하루에. 그러니까요. 예, 20대, 30대라고 하니까 그냥 뭐랄까 취업도 못한 백수인 신세인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허.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20대, 30대가 지금 현재도 그 우파 성향, 극우 성향의 매체에 기자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의 어떤 실력을 수준이 가진 있는, 사람들, 예, 어허.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그 내용만 지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클릭수를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국정원에서 내려보내는 저 거죠. 때문에? 예, 아. 예. 내가 이러저러하게 활동을 했는데 예.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하. 거기서 받은 이메일은 A부터 Z까지 너무 논리적으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그렇게 이거 제보가 공작 들어오면 아닌가? 예,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예를 들면 뭐 Z 중에 뭐 F라든가 G라든가 이렇게 악의가 빠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제보자들은 제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도 약간 흥결도 있고 앞뒤도 좀 안 맞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뭐 완전히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이것을 입증 딱 고리 하나만 찾으면 이게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고리 하나만 찾으면 모든 양태와 형태가 다 드러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고리를 풀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 그걸 예. 제대로 풀기 위해서 하 기자를 한겨레 21로 발령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기사가 무척 중요한 게 이게 2007년 사건이거든. 2008년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 2012년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2017년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이 시점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하. 우리 전국구를 듣는 분들이 저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하지? 이러고 이거 흘려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12년하고 2013년, 14년 원세훈, 그럼 원세훈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 우익단체를 결성해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처음에?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젊어요 나이도. 예, 나이도 젊습니다. 나이도 젊고요. 지금 40대 후반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이 사람이 흔히 마스터라고 자기들끼리 부르거든요. 마스터. 마스터로 중간에 있고요. 국정원 직원이 이 마스터를 통해서 20대 3명, 30대 3명 정도로 알파팀을 꾸려요. 근데 이 6명은 6명만의 조직이 아니라 적을 때 6명, 많을 땐 그보다 좀 더 많고 알파팀만 있는지 베타팀만 있는지 알파부터 오메가팀까지 있는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알파팀에서 보건데 더 많은 것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조직이 딱 하나만 드러난 것이지 그 이상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고요. 점조직으로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서로 몰라도. 예. 사이버사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 국정원이나 사이버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촛불 집회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여론을 펴라. 누구를 비판해라라고 내용을 내려보내거든요. 원세훈 원장의 그 무슨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원장님 말씀. 그런 식으로 내려보내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블로그도 만들고 예를 들면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역삼동에 있는 부림주택이라는 건물인데요. 예. 그 건물 안에는 그 보수단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컷일배 이런 그 말하자면 여러 단체하고 뭐 주소들이 집산지구나 그게. 집산지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어허. 네, 이게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 그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그 갑자기 그 광고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예. 벌써 좀 되니까 차은택이 했던 그 광고회사에는 광고회사들이 또 몰려 있어요. 네, 막 그런 거하고 또 약간 스타일은 비슷한데 그걸 더 비슷한 거 알려줄까요? 옛날에 그 MB가 주가 조작 사기 사건 할 때 BBK, LK 그렇죠. 이런 게 다 한 맞아, 건물 맞아. 안에 한 회사 안에 그랬었어. 뭉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유주는 하나, 네. 그다음에 지침을 받는 것도 하나. 다만 이게
여러 개의 얼굴로 변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비용을 줄이면서 네. 가성비를 높이면서 하나에 묶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은 같이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 건물 그 공간에 대해서 사실 먼저 불임주택. 그랬어요. 예. 아, 딱 불임주택 뭐 명칭 자체도 좀 예.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그 실태만 보도를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다 몰려 있다 거기. 예, 몰려 있다 아. 정도였어요. 뭐 그 이상으로 보도를 하진 못했어요. 확인되는 과정에 꼭 보도를 해야 할 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네. 보도를 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메일 한 통이 도착해요. 메일 한 아. 통이 도착해서